자, 이렇게 명문 정당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명문 전쟁에 가까운 상황이 펼쳐지면서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분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컷오프 소식에 어쩌면 임 전 실장만큼이나 배신감을 느꼈을 사람입니다. 어이 보자. 이거 퇴직 자국하고 십자가 됐습니다. 진짜 이 뒤돌았으면 큰일 났다는 거예요. 동맹만 좀 잘려가지고. 그 명문정당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이렇게 하나 된 힘으로 왔는데 총선 즈음에서 친문과 친명을 나누는 이 프레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다. 우리는 하나고 또 단합이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자, 단합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두 분이 나눴다는 겁니다. 같이 가자. 자, 그래서 지난 4일 두 사람 사이에 대체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이 얘기가 그동안은 사실 알려지지 않았는데 친문계를 중심으로 아니 그때 이렇게까지 얘기해놓고 문 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부탁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까지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이런 얘기가 슬슬 흘러나와요.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 두 사람이 30분 정도 독대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대표한테 이 두 사람 특히 이제 지금 임종석 전 실장하고 노영민 전 실장, 그러니까 자기 정말 측근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예.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공천을 지금 나오는 워딩 그렇습니다. 굉장히 간절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부탁을 했다. 간절하게.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 부탁을 했겠다라는 어떤 수정성 보도가 좀 나오긴 했는데 어제 이제 임 전 실장 그 컷오프가 현실화되다 보니까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는데 그래도 떨어뜨렸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앞서 그 보신 대로 이제 두 사람이 만남 끝내고 나서는 우리는 하나다, 명문 정당이다 이렇게 표방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약속을 정면으로 깬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자, 물론 간절하게 부탁했다는 거는요.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에요. 윤영찬 의원이 간절하게 문통이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하지만 결국 임종석 전 실장은 컷오프 당합니다. 결국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뒤통수 맞았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 뒤통수 맞은 느낌, 배신감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부탁을 했다면 그거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절한 부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탁을 단 하루 만에 다른 얘기로 화답했다는 건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님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리고 정치를 이렇게 끌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정말 탄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힘을 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해 오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에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장을 내려고 SNS를 올리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말린다든지 이런 얘기들은 저는 그건 모릅니다. 자, 지금 친문계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을 해요. 아니, 원래 집주인은 우리다. 친문계다. 노무현, 문재인 이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다. 86 운동권 세대를 포함해서.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세입자가 들어왔다. 근데 그 세입자가 집안을 망쳐놨는데 집주인이 그렇다고 나간다? 집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한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고양이가 좋아요만 누르면 그것도 나중에 책임론에 또 한 가지 지적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집주인 세입자론도 있지만 대주주 그리고 그 바지 사장이라고 하죠. 경영차장 그 관계로도 설명을 합니다. 원래 민주당의 대주주는 친노, 친문, DJ 이쪽인데 이재명 대표는 그 민주당에 진입한 지 얼마 안 됐죠. 한 2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경영차장인데 대주주를 몰아내고 대주주가 데려간다는 그런 비유도 있죠. 그러면 대주주 쪽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인가? 대주주가 이 반란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살피고 있을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임종석, 노영민 두 사람 또 한 사람 더 했다고 하는데 그 부탁을 특별히 했는데 지금 한 사람은 컷오프 되고 한 사람은 그 경찰에 붙였거든요. 청주 상당에서 노영민 전 실장 같은 경우에. 예. 그러니까는 그 부탁마저도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또 다른 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청와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현역 국회의원 그 참모 중에서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이 지금 18명이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까지 19명인데 최강욱 의원이 상실해서 18명 중에서 4명이 지금 단축 공천을 받았어요. 고민정 의원이나 예. 윤건영 의원, 뭐 김영배 의원, 진성준 의원 이렇게 4명이 단축 공천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상황을 좀 더 이제 지켜보는 상황 아닌가. 즉 임계치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서 당분간 조금 더 그 공천이 마무리될 때까지 좀 지켜보는 그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본다. 그러면 너무 늦지 않느냐? 언제까지 침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대중가요 중에 사랑과 우정 사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 제목을 차용을 하면 아마 약속과 당부 사이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제목을 제가 다뤘던 이유는 그만큼 지금 이 갈등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약속이라는 게 뭐냐? 퇴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잊혀지고 싶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이 입장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자신의 약속하고 지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을 할 수 없지라고 하면서도 또 하나 당부 사이거든요. 당부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재명 대표가 왔을 때 친문 친명, 친문, 프레임 이런 그러니까 구분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좀 해달라 당부를 했고 그리고 지금 윤영찬 의원의 지금 전언에 의하면 지금 임종석, 노영민 두 전직 실장에 대한 각별한 부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되기 때문에 야 이걸 내가 참아야 돼? 이런 식으로 가면 내가 말을 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약속과 당부 사이에서 갈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예. 결론은 뭐냐? 저는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 상황에서 더 말을 한마디 더 할 경우에는 더 큰 분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아마 제 생각에는 임종석 전 실장이 당에 잔류를 하는 그런 국면으로 간다고 한다면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아마 그 선택을 지지하면서 나중에 총선 이후에 민주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민주주의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힘을 보태는 그런 식의 정치적 수순을 밟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임종석 전 실장에 이어서 또 다른 비명계 의원도 곧 운명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원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언어의 의미가 가지는 것처럼 정말 가죽을 벗기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 당대표께서 그러면 자기 가죽을 벗기지 않는 그런 문제를 지적한 거죠. 오늘 일만 보더라도 이게 명문 정당이 아니라 멸문 정당이 되고 있고 이것은 총선 승리와는 멀어지는 길을 가고 있다. 네, 비명계의 대표 주자이자 중진 의원 홍영표 의원. 하지만 사실상 컷오프 대상에 오른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 결과가 안 나오는데 왜 컷오프 됐다고 그러지? 이 요즘에 많이 나온 단어가 있잖아요. 전략지역, 전략지역. 도대체 전략지역으로 내가 있는 지역구에 전략지역이 되면 왜 나는 떨어지는 게 되는 거지? 이거 좀 궁금하실 거예요. 의원들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일지. 자, 일단 이정민 기자, 전략지역이라는 게 어떤 얘기길래 컷오프 가능성이 나오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 이 4선 홍영표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을 전략지역구를 지정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요. 전략지역으로 지정 여부와 전략지역이 되면 지정 여부와 공천 방식이 전략공관위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영입 인재 등을 전략 공천할 수도 있고 기존 인물인 현역 의원과 새로운 인물들끼리 전략 경선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해당 지역구에 나서려던 현역 의원은 사실상 컷오프 공천 배제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는 건데요. 홍 의원은 부평을의 이 전략 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홍영표를 완전히 밀어내려는 작전이다,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탈당 등의 선택지가 열려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저 장면이거든요. 지금 의원총회 때 최근 의원총회 때 홍영표 의원이 아주 화가 잔뜩 나 있는 표정이에요. 이미 이제 전략 지역이라는 거는 나는 컷오프 시키겠다는 거 알고, 근데 저 때만 해도 이재명 대표는 입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재호나 저재호나 홍영표 의원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어요. 근데 등장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온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박용진 의원 만나서 그래, 아이고 어떻게 됐어요? 몰라. 아이고 그러니까요. 이제 두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왔거든요. 그때 홍영표 의원은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가죽을 벗긴다고요? 뭐 이러면서 방송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단어까지 써가면서 막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앞에 있던 홍익표 원내대표가 좀 자제를 좀 하시지요 라고 했더니 뭐 자제? 라고 하면서 더 심한 말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이재명 대표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도 얘기를 들었겠죠? 그랬다고 문자 폭탄을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제가 엄청난 또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뭐 문자폭탄도 받고 있는데. 홍영표 의원님도 지역구가 전략 경선지로 곧 발표가 될 거다. 하위 10%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더라. 이런 단독 보도가 나옵니다. 지금 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그런 결정을 내린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또 어떤 홍영표를 완전히 밀어내게 한 어떤 또 작전에 들어간 것 같아요. 쫓아내는 분위기라고 느끼세요? 나가는 걸 저는 오히려 뒤에서 즐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른 의원이 한 대여섯 명 정도는 이미 결심한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한 5에서 한 10명까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홍영표 의원도 거의 뭐 지금 기로에 서 있고 이미 탈당을 선언하고 나간 분이 있죠. 서른 의원. 나갈 때 그냥 나갈 건지 조용히 있을 건지 아니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연산군. 이재명 대표는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는 그리고 민주당은 자기 자신의 방탄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저 자신이 교도소를 어떻게 해야 가지 않을까만을 생각하며 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의원들한테 탈당을 만류하자고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는데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연상군 같은 그런 표현을 쓴 건 좀 과한 표현이 아닌가? 뭐 과하다고 생각되지가 않고요. 역사적 사례에서 보면 그런 형태가 가장 리얼하게 전달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심경을 좀 밝혀주시면. 심경이 뭐 울고 싶은 심정이죠. 혼자. 자, 지금 이분들 얘기예요. 자, 임종석 전 실장은 뭐 이번 총선에서 출마를 설사 하지 않는다 해도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다음을 모색할 수 있죠. 근데 이 의원들은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의원들은 서른 의원 같은 경우 본인이 지금 민주당 강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홍영표 의원도 민주당 강세가 강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친명계 의원이 만약에 뭐 물론 국민의힘 후보도 있습니다만 경선을 해서 이겨서 그분이 만약에 국회의원 4년간 하고 있으면 나한테 기회가 또 올까? 4년간 참고 있으면 정치가 생물이라고 해도 나한테 기회가 올까? 임종석은 그렇다 치고 나한테도 차라리 이번에 쉽게 말해서 끝장을 보자. 탈당을 하고 다른 선택을 해도 이게 나에게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탈당 그 대상으로 거론되는 의원들의 지역구가 공교롭게도 다 수도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사실은 민주당 강세가 강하긴 합니다만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 후보들이 여러 두 명이 나눠서 뛰게 될 경우에는 사실 둘 다 탈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본선에서 낙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낙선만 시킬 뿐이지 내가 당선되는 건 아니죠. 내가 당선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뭐 탈당하는 것 자체가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 사실은 어제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임종석 전 실장이 바로 탈당을 하면서 뭔가 이 바깥에서 으쌰으쌰하는 뭉치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의 그 정치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나는 계속 왕십리에서 민주당 전보 있고 유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 동력 자체가 확 좀 빠진 거 아닐까.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해서 홍영표 의원이나 만약에 전해철 의원 정도가 만약에 진짜 이제 컷오프 됐을 경우에 두 사람이 또 탈당을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그분들조차 만약 임종석 전 실장이 남는다고 했을 때 같이 힘을 합쳐서 가면 내가 민주당 재건에다가 힘을 쏟겠다고 하는 분위기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 탈당의 이러한 기류 자체가 좀 잦아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